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낙관 만들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낙관은 여러분이 편집한 사진이나 동영상에 배경은 투명하게 합성이 되는 거. 자, 잠깐만 여러분 계셔보세요. 제가 합성한 샘플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사진에 네, 이렇게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럼 배경이 하얗게 보이고 이렇게 도장처럼 요것만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만 보여야 돼. 그럼 배경이 투명해야지 이렇게 이쁘게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또는 이런 거는 이제 워터마크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것도 워터마크의 한 종류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작업을 해 놓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예, 합성할 거 여러분이 연습이고요. 네, 요렇게 배경을 투명하게 낙관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음, 중간에 한번 이 작업은요. 중간에 한번 놓쳐버리면 이어서 따라오기가 너무 힘드셔서 아주 천천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예, 모두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픽스아트가 실행이 되어 있죠. 전 다시 픽스아트에 플러스 눌러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우리는 사진을 금방처럼 눕기를 따는 게 아니라 낙관을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할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그 창조되는 그 배경이 투명한 배경이어야 돼요. 투명한 배경에다가 우리가 동그란 도장 밖에 테두리에 아까 보여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네, 네, 요런 낙관을 만들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세로 버전입니다. 세로로 이숙자인 저가 이제 다양한 버전을 이렇게 얘는 네모의 제 이름으로 이숙자인 이렇게 만들어 봤었고요. 한자로 표현을 해도 좋긴 한데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조금 뭐죠? 글자가 도톰한 글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글 버전으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먼저 한번 의견을 여쭙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샘플은 이름이 가로 방향이죠. 자, 이렇게 가로 방향의 낙관이 좋으신지 아니면 네, 거의 가로 방향으로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다수결로. 네. 이렇게 2번, 네. 세로 방향이 좋으신지, 기존에 만들어 놓으셨던 분들도 있으시죠?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한번 해볼게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할 때 글자를 입력하는 순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1번, 가로 방향이 좋으신 분은 1번 눌러주시고요. 채팅창에 세로 방향이 좋으신 분은 2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의견이, 가로 방향이 한 분, 세로 방향이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만약에 가로 방향을 원하신 분은 이름을, 제 이름을 샘플로 들으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세로 방향을 원하시는 분은 마지막 글자를 먼저 쓰고, 여기서, 엔터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쓰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름을 입력하는 형태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세로 방향의 의견이 많으니까 세로 방향, 도장은 세로 방향이 좋습니다. 라고 되시네. 그렇죠. 옛날 우리 뭐 목도장 같은 거 팔 때도 이렇게 세로로 이름을 파주긴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세로 방향의 도장을 낙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 낙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명 배경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보시면 없음이라는 기능, 없음. 예,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이런 투명, 이게 투명 배경이에요. 네, 없음. 네. 그래서 얘를 밑에 깔아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터치 해볼게요. 없음을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까맣지만 여기가 다 전체적으로 까만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이실까요? 지금 윗부분 까맣고 아랫부분 까맣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 무늬, 체스판 무늬처럼 생긴 게 요 정도 사이즈인데 요 정도 여러분 눈에 보이실까요? 보이시죠? 우리가 낙관을 바깥쪽에 나가지 않게 요 안에서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안 나가게. 아시겠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체크 무늬처럼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요 안에다가, 낙관을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먼저 여기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동그란 원형 테두리가 필요한데요. 이 원형 테두리는 어디에 가서 찾으시면 되냐면 스티커라는 기능에 자 여기요 아래 보세요. 아래 보시면 골드, 도구, FX, 보정, 배경 제거 가다 보면은 네, 스티커라는 얼굴 모양의 아이콘처럼 생긴 스티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티커를 누르시면 네, 스티커를 누르시면 여기가 지금 왜 보안 때문에 지금 까맣게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미러링 연결하는 앱을 조금 다른 걸로 좀 바꿔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미러링 앱이 화면을 송출을 못하게 까맣게 지금 가리고 있어요. 잠시만 그래서 제가 다른 앱으로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자, 여기 스티커 이제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또 왕관 붙어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해시태그, 샵 붙어 있는 해시태그 같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해시태그가 우리가 원하는 뭐 원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프레임즈라는 거를 누르시면 액자 모양만 이렇게 나오고요. 액자 말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검색어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탐색이라는 부분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뭐 기존에 치면은 검색창이 되거든요, 여러분. 검색창이 돼요. 예. 자, 그러면 그냥 뒤로 나갈게요, 여러분. 뒤로. 계속 뒤로. 저장한 게 없으니까 뭐 저장하라는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뒤로 버튼으로 눌러서 닫아 놓으시고요. 약관을 만들기를 다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정숙님, 최병영님, 귀염둥이님, 네, 어서 오시고요. 김대감님, 네, 그리고 김수원님도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천천히. 다시 픽스 아트 앱을 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찾아주시고 터치해 놓으세요. 터치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네, 역시 플러스 밑에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네, 더하기. 네, 그리고 여기 없음. 네, 투명 배경 없음으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없음을 터치를 해 놓으시면, 네, 까맣게 보이지만, 실제로 다 까만 건 아니고요. 다시 보지만, 네, 이 부분은, 바둑판 무늬처럼, 체스판 무늬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가 투명 배경이고요. 요 안에다가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도장 바깥 테두리, 여러분이 응용하시면 돼요. 원형 테두리를 하시든 둥근 사각형 테두리를 하시든 아니면 직사각 정사각형 테두리를 하시든 그거 여러분이 검색하시고 찾기 나름이신데요. 자, 그거를 어디서 찾을 거냐면 일단 스티커에서 찾을 거예요. 스티커. 자, 그래서 아래쪽을 쳐다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터치 안 하게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은 광고예요. 광고 터치하시면 플레이스토어나 실제 그 앱으로 연결이 돼버리니까 터치 안 되게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밀어서 스티커라는 기능을 찾아주세요. 네, 스티커. 찾으셨어요? 자, 스티커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스티커들은 최근 개발된 스티커들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거는 여기서는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동그란 원인데요. 그 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탐색창에 터치를 해서 검색어를 입력을 할 거예요. 탐색에 검색어를 입력을 할 건데 어떤 검색어를 입력을 할 거냐면요. 저는 원형 테두리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네, 그냥 원이라고 하면요. 동그란 원이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안쪽이 비어있는 테두리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탐색, 여기 터치하셔가지고요. 네, 터치하셔서, 여러분, 여기 탐색을 터치하려면 여기 돋보기를 눌러줄게요. 돋보기를 터치를 해서, 네, 여기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터치를 해서, 네, 거기에 원형 테두리라고 써볼게요. 네, 키보드 올라오죠, 여러분 거는? 네, 키보드 올라올 거고요. 네, 거기에 원. 자, 여러분, 원만 써볼게요. 원만 쓰시면, 네, 원만 쓰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원형 테두리라는 연관 검색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형 테두리를 바로 터치해 줄게요. 우리는 원형 테두리 찾았어요? 테두리 터치. 네, 그러면 왕관 붙어 있는 것 말고요. 다양한 모양의 원형 테두리 이런 것도 말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위로 올라가면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빨간색 원 안에가 하얗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에는 비어있는 투명한 테두리예요. 네, 그래서 원형 테두리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빨간 원 테두리를 선택을 할게요. 여러분이 응용하시기 나름이라 그랬죠. 노란색을 하시든 초록색을 하시든 금장을 하시든 아무튼 여러분이 파랑색을 하시든 여러분이 응용하시기 나름이에요. 아시겠죠? 자, 저는 빨강색 테두리를 해볼게요. 우리 진짜 도장처럼 우리 빨간색 꽝 찍으면 빨간색 도장 원형의 이름이 나오도록.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터치를 할게요. 터치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바깥쪽에 여기까지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성함 편집하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여기 보시면 요게 크기 조정이죠. 네, 요거는 없앨 때 이거는 회전할 때 필요 없어요. 자, 요게 크기 가로 세로 함께 조정하는
가로 세로를 함께 조정하는 크기 조절이니까 네, 이 조절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대각으로 키워보세요. 네, 여기에서 네, 이렇게 꽉 채워주도록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사진에 넣어서 크기 조정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 자, 선택 후 크기 조절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대각으로 커지니까요. 가래 세로가 함께 커지면서 정중앙은 비어있는 형태로 알아서 좌우가 가로 세로가 펼쳐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도장의 낙관의 테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원 작업 다 되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시면 일단 낙관을 만드실 때 더하기로 한 다음에 배경이 없음, 배경을 투명하게 없음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티커로 갔어요. 스티커로 가서 네, 거기서 돋보기를 누르시고 검색창에 원형 테두리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빨간 원을 테두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크기를 좀 크게 조절을 했습니다. 네, 음, 네, 자, 최병현님, 귀염둥이님, 고정숙님,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고요. 시청 중이신 분들도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죠? 그럼 이제 여기에, 여러분의 이제 이름을 써야 되는데요. 이름을, 세로 방향이라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써지는 글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세로처럼 보이게 우리가 이름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 반전, 이런 것만 있지 글자가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 왼쪽에, 네, 더하기를, 어, 왼쪽 앞에, 제가 너무 좀 빨리 눌렀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요, 네, 플러스, 여기 왼쪽 밑에 플러스 보이시죠? 글자, 텍스트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개체를 더한다는 뜻으로 예,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더하기. 예. 자, 요거는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더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거기에서 텍스트를 눌러주세요. 텍스트를 터치해 놓으세요. 그러면 커서가 깜빡거리면서 글자를 입력하는 네, 키보드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죠? 여기 깜빡깜빡 가운데. 네. 그러면 여러분 성함에 성함에 세로 방향이라 그랬죠. 세로 방향의 텍스트 낙관이기 때문에 이름은 먼저 성함의 마지막 성함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씨 있죠. 성을 입력을 해주세요. 저는 이숙자니까 자의 성씨가 이거든요. 이라고 씁니다. 자,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키보드에 엔터, 요거죠. 네, 엔터, 요겁니다. 네, 요거를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엔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인이라는 글자를 써주세요. 도장 인이라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중간 성함, 네, 중간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이름 있죠? 네, 인 쓰고 저는 숙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숙자인 세로처럼 우리 옛날 도장처럼 이렇게 세로로 보여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세로로 있는 이숙자인 예, 세로 방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세로 텍스트라는 게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여러분이 연출을 해주시는 거죠. 연출을. 네.
이렇게 입력이 되셨다면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예요.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는. 그래서 나가야지 이제 글꼴이랑 테두리, 색깔 이런 거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름을 입력을 적용하겠다라는 체크는 여기서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적용하겠다. 여기 체크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누르지 마세요, 절대. 일단은요, 이거는요, 이 체크는요, 이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체크는 지금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여러분의 글자가 이렇게 꽉 채워지게 나왔죠? 그래서, 크기 조절을 해주셔서 원 안에 들어가게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근데 위치는 안 해도 되는 게 여기 대각 모서리에서 줄여주면 알아서 중앙으로 들어가거든요. 크기 조절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할게요.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요. 안에만 들어가게 통통하게 좀 해주세요. 가로로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정사각 모양으로. 네, 이렇게. 자, 크기 조절은 위치 조절은 이렇게. 네. 가로 세로로 했더니 조금 약간 길쭉해지거든요. 근데 정사각으로 하고 싶으시면 네. 정사각으로 하고 싶으시면 네, 여기 가로만 따로 또는 세로만 따로 조절할 수 있는 네, 요런 조절점으로 조절을 하시고 이동하실 때는요. 중앙에서 누르고 이동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동할 때 보이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네, 십자 모양의 가이드라인이 보이면 그게 정중앙에 맞춰줬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이 한꺼번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로, 세로가 중앙, 이렇게 되면 이게 정중앙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움직일 때 보여요. 그럼 이때 놓으시면 정중앙에 이렇게 맞춰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글꼴이 약간 두꺼운 글꼴이 좋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약간 좀 얄쌍하거든요. 그래서 글꼴 이게 이제 폰트가 글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폰트 밑에가 폰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는 뭐 아크치브 뭐 블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브 블랙 뭐 그리고 독립고딕 고딕이 있고 또 왕관 같은 게 있죠. 왕관은 안 할 거예요. 왕관은 유료라 그랬죠. 그래서 더 많은 글꼴을 보고 싶으니까 여기 위로 되어 있는 꺽쇠를 누르시면 글꼴의 종류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펼쳐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펼쳐서 눌러볼게요. 네, 네 눌러보시면 왕관이 있는 글꼴은 유료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열정도라는 글꼴, 예, 무료 글꼴이에요. 무료 폰트니까 열정도 몇 가지 있어요. 무료가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뭐 국민체조도 있고요. 설산스 이런 것도 있고요. 코어 나래 이런 것도 있는데요. 낙관에 쓰기에는 이 굵은 열정도라는 폰트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열정도를 터치 눌러 놓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굵어졌지요? 자, 그리고요, 색상. 색상은, 빨강색으로 줄 거예요. 색상은 우리가 도장 인주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도
빨간색으로 줄 거예요. 빨강.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색상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색상을 터치를 해서요. 네, 선생님 빨간색 안 보이는데요. 자,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자, 동글동글한 색깔 보이시죠? 흰색, 회색, 검정, 살색 이런 거 보이시죠? 왼쪽으로 더 밀어보세요. 더 밀어보시면 네, 요 새빨강색으로 줄게요. 네, 요거로 줄게요. 터치 해놓으세요. 터치 해놓으시고요. 자, 요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인주가 도장이 여러분의 성함이 어떤 사진이나 어떤 동영상에 합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빨간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에 합성이 되면 이름이 잘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을 하얀색 테두리를 글자 한 땀 한 땀 주는 게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외곽선이라는 게 스트로크가 선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외곽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곽선을 흰색으로 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라는 기능 보이시죠? 네, 그래서 스트로크를 누를게요. 스트로크를 터치를 하시고 기본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값을 기본이 20인데 조금 얇아요. 여기 보시면 값에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네, 이거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미루세요. 즉 값을 증가를 시키는 거고요. 약 한 40 정도, 40 안팎 39여도 되고요. 41이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적당하게 40 정도로 맞출게요. 맞췄는데 글자가 넘어가는 좀 줄이세요. 예, 좀 줄이시면 돼요. 지금 좀 줄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조절점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조절점은 글자가 일렬로 나오게 세로를 맞추는 건데 세로 맞춤이라는 건데요. 이거 하면 글자가 세로로 이렇게 맞춰져 버려요. 그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절점으로 맞춰주세요. 자, 여기까지 안에 글자 완성이 되셨는지 확인하면 저장 작업을 해볼게요. 자, 글자 완성되셨는지 채팅창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자, 천천히 기다리겠습니다. 자, 김수원님, 최봉영님, 귀염둥이님 여기까지 되셨어요? 고정숙님, 김대감님까지 그리고 시청 중이신 분들도 잘 따라 해보고 계시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체크, 이제 마지막 이거는 적용은 이 마지막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 편집이 힘들어지니까 요거는 체크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터치. 네, 요거는 마지막에 해주시는 겁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화살표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다운로드 화살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죠.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터치를 해주시고요. 추가 옵션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추가 옵션 나오면 다 필요 없다 그랬죠? 이미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닫기를 눌러버리시면 돼요. 자, 닫기를 눌렀습니다. 예, 됐어요. 자, 그리고 뒤로 돌아가실 때 뒤로 이전으로 가세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초안 저장을 눌러서 우리가 작업했던 거를 보관을 시켜볼게요. 자, 초안 저장 해놔보세요. 네. 그러면 초안 저장이라는 거는요. 네, 이게 초안으로 저장이 된 거고요. 나중에 이거를 다시 여러분께서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편집은 안 돼요, 여러분. 편집은 안 됩니다. 그래서 터치를 해보면 이렇게 편집은 안 돼요. 여기다가 뭔가를 더 다른 작업을 할 때 쓰는 거라서 초안 저장하지 않기로 저장하시면 여기 하나만 남아 있고요. 네, 뭐 이걸 터치하면 이거는 이제 그래서 초안 저장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P가 붙어 있는 게 초안이라고요. 그래서 저장은 자 종료해 볼게요. 뒤로 종료해 보시고요. 저장 확인은 항상 어디에서 하신다? 갤러리에서 해주세요. 저장 확인은 갤러리에서 해주시고요. 갤러리에 픽스 아트, 당연히 사진은 최근 사진 맨 앞에 있을 거고요. 초안은 갤러리에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초안은 앱에 저장되는 거예요. 앱. 픽스아트라는 앱에. 그래서 앨범으로 가시면 앨범도 찾으세요. 앨범에 픽스아트라는 앨범에 최근 사용하신 여러분, 요게 이렇게 있죠. 뒤에 배경이 까맣거나 하얗거나 투명입니다. 투명이고요. 네,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모델이나 기종에 따라서 투명을 까맣게 보여주는 기종이 있고요. 투명을 하얗게 보여주는 기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종의 차이고 나중에 합성을 하면 어떻게 합성이 된다, 여러분? 나중에 합성을 하면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하실 때 써먹을 거예요. 아, 배영수님, 지방에 가셨군요. 네. 김해. 맞죠? 아우, 네. 조심히 일 보시고, 시간 되시는 대로 또 전에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일 잘 보시고 오세요. 네. 자, 이제 나중에 합성할 때 쓸 거고요. 자, 그러면, 자, 갤러리 앱 닫아주세요. 갤러리 앱 닫아주세요. 네. 자, 그리고 한자 버전으로도 하실 수는 있어요. 한자 버전으로는 하실 수는 있는데 아까의 응용이죠. 뭐 테두리는 넣었다 치고 한자로 바꾸려면 한자는 대신에 아까 열정도라는 두꺼운 글꼴로 한자는 표현되지가 않아요. 잠깐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픽스아트 앱을 열으시고요. 픽스아트 앱을 열어주시고 네, 플러스로 가서 플러스 네, 그리고 여기 없음을 눌러주세요. 한자만 바꿔볼게요. 없음을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서 바로 텍스트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를 누르시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한 글자씩 쓰셔야 돼요. 깜빵깜빵 하는데 터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지막 글자를 누르시고 써보세요. 그리고 키보드에 한자가 보입니다. 만약에 한자가 안 보이신 분은 아마 쉼표가 찍혀져 있거나 마침표가 있는 자판이 있을 거예요. 그 자판을 약 1초 정도 꾹 눌렀다가 떼시면 한자가 보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자가 안 보인다. 한자가 안 보이고 요런 것만 보인다. 대신에 죄송한데 그 쿼티 자판은 한자 키가 안 보일 거예요. 쿼티 자판 즉 컴퓨터 키보드처럼 생긴 자판을 쓰시는 분은 안 보일 거예요. 자, 꾹 눌렀다가 놓으면 네, 여기서 꾹 눌렀다가 떼면 뭐 골뱅이, 빼기 막 이런 게 보일 건데요. 여기서 한자가 끝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눌러 놓으시면 되고 네, 여기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자를 쓰신 다음에 한자를 터치를 하면 한자를 터치해 보세요.
네, 한자를 터치하면, 네, 여기 이 부분에, 뭐, 여러분의 이름에, 즉, 쓰신 이 한글 한자에 해당하는 한자들이 보일 거고요. 약 3개 정도가 보이시는데, 여기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점점점을 누르시면 한자가 더 밑으로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찾아서 놓으시면 되고요. 터치하면은 바뀌는데 글자는 다시 얇아져 버리죠. 얇아져 버리죠. 네. 다시 또 이 한글로 쓰면은 아까 열 정도라는 두꺼운 글꼴이 보이지만 한자로 바꾸고 나면은 이렇게 얇아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면 한자 버전으로 여러분이 쓰셔도 돼요. 2글자 썼으면 엔터. 그 다음에 인은 도장인이죠. 또 한자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한 도장인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글자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가운데 글자 쓰시고 또 한자 터치하고 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찾는데 없으면 점점점.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세로 버전처럼 된 한자 버전의 낙관을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자, 여러분의 이름이 한자로 변환이 되셨는지, 자, 되셨다면, 이제 이 글자만 적용하겠다, 이 글자를 이제 넣겠다 하고 체크를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 체크는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조금 작게 줄인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까 하셨던 색상, 스트로크, 색상은 빨강색, 네, 색상은 빨강, 스트로크는 흰색, 흰색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응용이죠. 색상, 폰트는 의미 없어요. 한자에서는 폰트 색상과 스트로크. 색상은 빨강색,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한 김에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우리는 아까 여기에서 빨간 원을 먼저 했고 텍스트를 나중에 했잖아요. 그쵸? 텍스트를 나중에 했는데 반대로 해도 돼요. 반대로. 네, 왼쪽에 하신 분은 플러스를 눌러서 네, 더하기를 누르셔서 네, 스티커 맨 밑에 스티커 보이시죠? 네, 눌러서 아까처럼 돋보기 눌러 놓으세요. 돋보기 눌러 놓으시면 최근 검색한 검색어가 원형 테두리라고 있을 거예요. 네, 위에 돋보기요. 돋보기 누르셔서 네, 원형 테두리 눌러주시면 아까 찾으셨던 빨강색 원형 테두리를 찾아서 넣어주시고 크기는 이름보다 바깥쪽으로 커지게 여러분이 이렇게 크게 키우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글자는 아까 적용 체크했으니까 글자는 지금 선택은 안 돼요. 그러니까 테두리만 넉넉하게 상하로 조절하거나 이 글자를 다 감쌀 정도로 여러분이 늘려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적용 체크하신 다음에 네, 다운로드만 눌러 놓으시면 다운로드 있죠? 추가 옵션은 닫기 하시면 이렇게 한자 버전의 낙관도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실 수 있죠. 거의 못하는 게 없어요. 컴퓨터로 치면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 또는 포토스케이프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앱이에요.
앱이나 프로그램이랑 같은 말인가 아시죠? 자, 그래서 닫게 해놓으시고 종료하실 때 초안 저장은 거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보여드리려고 초안 저장을 한 건데 큰 의미는 없어요. 저장하지 않기로 종료하시고 그럼 여기 하나만 생겨 있죠. 자, 그리고 완전히 여러분 다 뒤로 완전히 종료해 보세요. 뒤로 취소 완전히 종료해 보시고 자, 돋보기 아니 갤러리 앱 열어서 네, 픽스아트에 가보면 한글 버전의 낙관과 한자 버전의 낙관이 두 개가 보이시죠? 근데 한글로 하면 글꼴이 이렇게 통통한 글꼴을 쓸 수 있지만 한자는 글꼴을 적용되지 않아요. 글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의 낙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픽스아트 열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픽스아트 열어주시고요. 더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역시 투명 배경은요. 더하기 눌러주세요. 눌러놓으세요. 투명 배경은 네, 바로 많이 쓰니까 여기 없음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없음 눌러주시고 네, 역시 이렇게 빈 배경이 투명한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에 여러분의 워터마크 이름이나 별명을 이용을 할 거니까 텍스트를 눌러주시고요. 네, 텍스트를 눌러주시고 텍스트를 밑에서 찾아주세요. 텍스트를 누르시면 자, 찾으셨죠? 눌러놓으셨죠? 네. 거기에 여러분의 별명이나 성함을 쓸 겁니다. 자, 요번에는 그냥 가로로 쭉 쓰세요. 가로로. 저는 여기 관악 정보화 교실이라고 쓸게요. 관악, 띄고 정보화 교실. 너무 긴가? 정보화 교실. 네, 그래서 이름이나 또는 별명 또는 뭐 기관의 이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입력 후 여기는 체크 한 번만 눌러주셔야 되시고요. 편집이 끝난 뒤에 마지막에 체크는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거 체크 입력하시고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되셨나요? 자, 폰트는 글꼴은 그 전에 입력했던 글꼴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폰트는 열정도로 되어 있는데, 무료 폰트를 몇 가지 더 보자면, 네, 여기 위로 올리는 꺽쇠 모양이 있을 거예요. 꺽쇠 모양으로 터치를 해보시면, 네, 어, 210 국민체조. 네, 210 네, 국민체조 무료 그리고 설산스 이제 낙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얇은 거나 조금 이쁜 걸로 뭐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호원 아래 등이 있고 나머지는 영어 글꼴이거든요. 영어 글꼴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 둘러보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별명을 영어로 쓰셨다면 영어는 더 다양한 무료 글꼴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어로 하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대로 열 정도로 할 겁니다.
되셨어요? 자, 저는 기존의 열정도로 그냥 할 거니까 열정도로 그대로 갈 거고요. 자, 요번에는 색상을 단색이 아니라, 네, 그라데이션, 변하는 색깔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래쪽에 색상을 터치해서 눌러주세요. 색상 터치. 그러면 색상, 그리고 그 옆에 그라데이션 보이시죠? 네, 여기. 색상을 터치하면 그 위쪽에 색상, 그라데이션, 텍스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색상은 단색이고요. 그라데이션은 변하는 색, 그리고 텍스처는 질감, 무늬 같은 거. 우리는 그라데이션을 터치를 해볼게요. 네, 그라데이션을 터치하시면, 네, 어, 여기가 시작색, 여기가 끝색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이 흰색과 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봄이니까 좀 화사한 색깔로 해볼까요? 흰색에 노랑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랑. 자, 여기도 노랑이 있고요. 이쯤에도 노랑이 있으니까 노랑 아무거나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이 색을 적용하겠다라는 앞에 작은 체크, 밑에 체크 보이시죠? 네, 요거 체크 적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끝색은 약간 연한 하늘색 같은 걸로 해볼까요? 자, 동그란 도너츠 같은 데서 고르셔도 되고 밑에 팔레트 같은 곳에서 터치 고르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르신 색깔은 이 부분에 표시가 돼. 그리고 적용하겠다 체크. 네, 됐나요? 그리고 이 동그란 게이지는요. 색이 변하는 방향이나 그거를 여러분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이걸 조정하시면 여기를 보시면서 얘를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바뀌죠? 그리고 스트로크는 주시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잘 보이시거든요. 네,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주시면 됩니다. 흰색으로 조정해 주세요. 스트로크 누르시고요. 스트로크 눌러주세요. 흰색으로 주시고 약간 값을 오른쪽으로 두껍게. 검정이 더 나올래나? 네, 흰색으로 줄게요. 흰색으로 주시고 값을 얘를 조금 더 많이 줘야 되네요. 그런데 지금에서 흰색을 주니까 글자가 조금 묻히는 경우가 있네요. 검정으로 줄게요. 요번에는 검정으로 테두리를 조금 더 줄게요.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넣으면 검정 밝은 부분에서 보실 때 검정 테두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로크 눌렀고요. 검정에서 값을 요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폰트, 색상, 하이라이트, 스트로크 여기까지 주셨다면 왼쪽으로 더 메뉴를 밀어보세요. 밀어보시면 네, 맨 끝부분에 구부림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구부림. 이렇게 휘어졌지요?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부림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구부림을 눌러서 네, 값을 조정을 하면요. 값을 조정을 하면 위로 또는 아래쪽으로 구부러질 거예요. 자, 왼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부러지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구부러질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취향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구부리시면 돼요. 저는 이런 모양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구부림을 저는 약간 이쪽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중간에 놓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놓친 부분 일단 패스하면서 하실 수 있는 거,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만 일단 먼저 따라 하시고 놓치신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봐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울릴 만한 스티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왼쪽에 플러스 누르셔가지고요. 플러스 눌러서 네, 스티커 추가해 볼게요. 스티커. 네, 스티커 눌러서 저는 검색어를 컴퓨터라고 검색을 하거나 여러분은 하트로 검색을 하거나 아무튼 왕관이 없는 거 있죠. 그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돋보기 눌러서 검색할게요. 플러스로 스티커. 저는 컴퓨터로 검색을 할게요. 키보드 올라오게 하시고요. 컴퓨터, 컴만 써도 연관 검색어가 이제 많이 나오게 업데이트가 됐네요. 컴퓨터라고 써줄 거고요. 터치를 할 거고요. 컴퓨터, 정보화 교육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이미지 중에 이렇게 무료, 왕관이 없는 거 있죠? 왕관이 없는 이거 완전 옛날 컴퓨터네. 무튼 컴퓨터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예를 하나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크기 조정해 주시고 네, 아래쪽이나 위쪽에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크기 조절하시고 네, 그리고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네, 다 되셨을까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글자 아까랑 비슷한 방법인데 요번에는 그라데이션으로 줬다는 다른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부림을 줬다는 점이 조금 더 추가된 점이죠. 똑같이 플러스로 스티커로 가서 스티커에서 필요한 스티커를 삽입을 했어요. 검색을 해서 자, 다 됐다 싶으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운로드 오른쪽에 마지막에 다운로드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 다운로드 터치하시고 추가 옵션 나오는 거는 닫아버리시면 됩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편집을 하길 때 사용할 닫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종료하시고 확인해 볼게요. 종료. 뒤로 종료하시고 갤러리에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초안 저장 하지 않기로 그냥 저장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게 여기가 보일 거고요. 네. 여기는 내 갤러리의 최근 사진부터 검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뒤로 종료하시고 갤러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스티커 삽입했어요. 다운로드 하시고 추가 옵션은 닫기 하시고 갤러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픽스아트 앱의 이름과 같은 앨범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터치를 해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만든 워터마크
뒷부분이 까맣게 보이거나 하얗게 보이거나 뭐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진과 나중에 합성을 할 거예요. 사진 편집을 한다. 어이구, 네, 그래서 네, 안녕히 계세요. 진짜.